TV 1770회 9월 19일 예천문화원에서 개최된 제34회 경북역사인물 학술 발표회 가운데 불구당 김주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조명되었습니다. 제1주제는 불구당 김주의 삶과 시세계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태계학연구소의 황동근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제2주제는 불구당 김주의 현실인식과 목민의식이란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연구소장 김진호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3주제는 불구당 김주의 대명의리와 척하정신이란 주제로 국립경북대학교 연구교수 김만기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황동근 교수가 발표한 김주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의 생애. 김주는 자가 여정, 호가 불구당, 본관이 어성이다. 그는 1606년 11월 22일 해시의 예천군 북쪽 구계리에서 아버지 김극계와 어머니 평산신씨 사이에 태어났다. 의성 김씨는 신라 경선왕의 넷째 아들로 어성군에 봉해진 김석을 시조로 한다. 이후 9세 김용빈은 고려 태자첨사를 지냈고, 정손자 김태건은 무예부 좌사윤을 지냈는데 1363년에 일어난 김용의 반란 때 목숨을 잃었다. 그는 김거두와 김거의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 김거두는 화를 피해 외가였던 안동 풍산현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이때부터 어성김씨가 안동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다. 김거두의 아들 김천은 풍산현에 살다가 만년에 안동부 동쪽 방적동으로 옮겨 살았다. 김천의 손자 김한계는 1438년 문과에 급제했는데 성산문, 하위지 등과 함께 급제하였다. 이후 집현전에 들어가 춘추관 기주관으로 고려사저료 세종실록을 편찬하였다. 문종과 단종대에 삼사를 지내고 벼슬이 지성문은사에 올랐다. 세조 때에 이르러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가 김주의 5대조이다. 김한계의 손자 김은은 김주의 정접으로 재용감 판관을 지냈으며 처가인 예천군 금당실 마을로 옮겨와 살았다. 그러다가 아버지인 김극계가 지금의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로 옮겨 살면서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김주는 8세 때 매우 총명하고 영특하여 사람들이 시험삼아 한 글자를 가르쳐주면 곧 다른 글자를 미루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신동이라 칭찬하였다. 9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았는데 10세 때 종형 오우당 김건을 전송하는 연구시를 지었다. 김건은 큰아버지 김안계의 장남으로 김주의에게는 종형이 된다. 1616년 11살 때 19사부략을 지었는데 매우 걸작이었다. 전체 90여 구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문집에는 작품 전체가 실려있지 않고 담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총괄하여 읊은 17구만 남아있다. 그는 이 작품 끝부분에서 어진이를 가까이하고 간사한 이를 멀리하며
이단을 물리치고 성인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을 인군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식자들이 기특하게 여겼다. 이듬해인 12살 때 배왕묘를 불을 지었다. 이 작품은 어떤 귀향객이 서호 지역에 있던 아광의 묘를 지나가면서 백전백승의 명장이자 무너진 송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했던 충신인 악비를 회상하고 조문하는 것과 악비의 혼이 나타나 중원을 회복하여 치욕을 씻지 못하고 간신 진해를 죽이지 못한 한을 토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읊었다. 이 외에도 1619년 14살 때 제고를 어작한 작품이 여러 편 있고 1626년 21세 때는 향학에서 유학했는데 매번 글을 지을 때마다 최고를 차지하여 벗들이 존경하며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여흔 장현광의 영남의 호소사가 되어 장여한을 예천 군장으로 임명하고 김주를 불러서 서기를 주관하게 하였다. 김주는 일 처리가 민첩하여 지태되지 않아 온 진영이 의지하고 존중하였다. 정묘호란이 끝난 뒤인 1628년에 인동의 부지암으로 가서 여흔 선생을 뵙고 성리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부터 비록 속학에 종사하더라도 내외의 분별을 알았다. 평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했으며 이관을 바로잡고 종일토록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다리를 펴거나 기댄 적이 없었는데 비록 자제나 하인조차도 태만함을 보지 못하였다. 1630년 봄에 동당향시에 합격하였다. 1633년 봄에 감시의 생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곧이어 생원 복시에 합격하였다. 이듬해인 1634년에 성균관에서 유학하기 시작하여 1636년 10월에 별시 초시에 합격하였다. 그해 12월 9일 청나라가 국호를 변경하며 압록강을 건너 침략하였다. 바로 병자호란이다. 청군의 기마대가 질풍처럼 남하하자 인조는 남하산성으로 급히 들어가 항전하였다. 이때 김주는 성균관에 있다가 청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조를 호종하기 위해 남한산성 아래까지 갔으나 성문이 이미 굳게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눈물을 흘리며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듬해인 1637년 정월에 울산 부사 이래와 함께 어병을 일으켜 한은에 속한 진격했으나 인조의 의가가 남한산성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이병 진영을 해산하였다. 1638년에 청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의 병력 5,000명의 징발을 요구하였다. 조선에는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사막사가 화를 입은 뒤로는 온 조정이 숨을 죽이고 한 사람도 버티면서 감히 불가하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군대를 보내어 도려고 하였다. 이때 관학 장의로 있던 김주는 이 소식을 듣고 비분관계하여 성균관 유생을 이끌고 상소하여 일륜과 기강을 범해서는 안되고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되니 한나라의 신하가 된 자로 명나라가 함락되어 금수 같은 오랑캐가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인조는 부끄러워 탄식하면서 애통한 비답을 내렸다. 1639년 2월 다시 관학장의가 되었고 그해 9월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 하교에 임명되었다. 1640년 11월 청나라 앞잡이
정명수가 청나라의 지시를 받아 조선으로 돌아와 척화인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었다. 김주는 청음 김상헌과 함께 심양으로 압송될 처지가 되어 행장을 꾸리고 명을 기다렸다. 조정에서 다시 인원하여 유생의 상소를 일일이 추심해서 보내는 것은 청나라의 의도에 맞춰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압송 명단에 김주의 이름을 뺐다. 김주는 압송될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도 강개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자 명나라가 다시 떨쳐 일어나고 오랑캐가 평정되기를 바라면서 명융송을 지었다. 한편 김주는 1643년 가을에 태학관 겸 군자감 참봉을 거쳐 겨울에 김천도 찰방에 임명되었다. 당시 인원의 김주를 사국에 청구했으나 이간질하는 자가 너무 많아 끝내 찰방직에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김주는 관직이 미천하다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공부에 힘썼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랫사람 부리는 것을 신조로 삼아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는 이리를 깨우쳤다. 김천직에는 예전부터 환곡이 없어 흉년을 만나면 백성들 대부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김주는 흉년에 대비해 자신의 녹봉을 듣들어 환곡 제도를 만들어 곡식을 비추가했다. 봄과 가을에 걷어들이고 나누어 주자 백성들이 이 덕분에 온전할 수 있었다. 이에 백성들이 김주의 공덕을 비석에 새겨 그를 그리워하였다. 1648년에 병조를 거쳐 외직으로 나와 무장현감이 되었다. 무장현은 전란을 겪으면서 간천 거물이 소실되었는데 김주가 부임하여 제일 먼저 자신의 녹봉을 내어 객사와 아흔을 수리하였다. 김주는 고을을 다스릴 때 인자함과 은혜로 백성을 대하고 간대함과 엄격함으로 아전을 관리하자 아전들은 감히 속이지 못하고 백성들은 모두 생업을 즐겼다. 이에 그의 선정이 크게 알려져 전라도에서 가장 좋은 고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찰사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여 효종에게 거독과 속옷을 하다받았다. 그해 6월에는 수사 윤창구가 올린 장계로 인해 반숙마 한 피를 하사받았다. 1651년 정월에 간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 무장형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성문을 닫는 등 여러 날을 막아서는 바람에 다른 핑계를 대어 돌아갔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백성들이 그 공덕을 기리는 글을 비석에 새겼다. 1654년 중추부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제의가 자주 일어나서 효종이 구원하는 교지를 내렸다. 이에 김주는 폐단을 진술하는 소를 올리면서 재앙을 불러오는 폐단 3가지를 언급했는데 붕당, 사치, 서리이고 제의를 거치게 할 방법도 8가지를 언급했는데 정심, 경학, 기강을 세움, 절의를 숭상함, 인재를 얻음, 백성을 안정시킴, 간언을 받아들임, 군비를 닦음 등이었다. 1670년에 7월에 한평 현감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조선 팔도에 크게 기원이 들었는데 호남이 더욱 심하였다. 김주는 마음을 다해 백성을 보살피자 유랑하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진윤하여 먹여주고 일정한 거처가 있게 하여 대부분이 온전하게 살아남게 되었다. 도역들이 일어나 휘바람을 불면서 무리를 끌어모아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자 김주는 위엄과 은혜로 정사를 떨쳐서 그들의 예리한 기세를 꺾으니 간악한 무리가 놀라 도망쳐서 온 고을이 안정되었다. 현종이 이 일을 듣고서 특별히 당상의 풍계를 더해주고 크게 포상했으나 겨울에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1675년 5월에 오의장에 임명되었으나 이미 벼슬을 그만두고 쉴 나이에 가까워서 곧장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세상 일을 떠들두지 않고 살림에서 유유자적하며 자손들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1681년 정월에 질병이 악하여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난 뒤 2월 13일 종손 김두령에게 너희들은 나이가 어리니 내가 죽더라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니 향년 76세였다. 그해 4월 14일에 풍기군 쌍악에 장사 지냈다. 1681년 10월 셋째 아들 김이추가 보사 원종공신이 된 공로로 예조 참판에 추정되었다. 한편 김주는 2번 혼인하였다. 첫 번째는 김함의 딸 순천 김씨와 혼인하여 아들 김이천을 낳았다. 김이천은 밀양박 씨와 혼인하여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김대령이고 딸은 한웅명에게 시집갔다. 두 번째 종친인 군수 이강보의 딸 완산 이씨와 혼인하여 사남 이녀를 낳았다. 아들은 김이해, 장단 방의사를 지낸 김이추, 김이표, 생원 김이갑이고 딸은 사인 권질, 경필회에게 시집갔다. 김이해는 해남 윤씨와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었는데 식산 이만부에게 시집갔다. 김이추는 능주 구씨와 혼인하여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김성령이고 딸은 진사 오상음에게 시집갔다. 김이표는 상상 김씨와 혼인하여 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김백령, 김덕령, 김건령이고 세 딸은 권덕, 권복문, 최유련에게 각각 시집갔다. 김백령은 김이해의 후사가 되었다. 김이가는 창원 항씨와 혼인하여 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김규령, 김몽령, 김정령이고 세 딸은 이지붕, 이윤필, 황상엽에게 각각 시집갔다. 김주는 척실 사이에서 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김이륙이고 딸은 제작 이율림, 생원 황력에게 각각 시집갔다. 정리하면 김주는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난 문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장성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 병을 일으켰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의 병사를 진발하려고 하자 성균관 장이로서 성균관 유생을 이끌고 상소하여 원병을 파견해서는 안되고 명나라를 제압해서는 안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표범처럼 찬란한 대명어리를 드러내었다. 과거에 급제한 이후 40년 동안 배설하면서 한 번도 고관대장을 찾아간 적이 없었고 또 백성을 관대하게 대하고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로운 일을 없애는데 지극정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실할 뿐 남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 결과 다스렸던 고을 백성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몹시 사모하였다.